내일은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경비단에겐 동장군보다 매서운 존재가 있다는데요. 매일같이 나타나는 바로 그 여자. 안녕하세요. 난산 커피한테 가지고 계시네. 매일같이 나타나는 바로 그 여자. 아저씨, 왜 오늘 인사 안 해? 예? 왜 인사 안 해? 인사하더니 왜 안 하냐고! 네, 안녕하십니까. 시찰이라도 나온 듯 경비단을 휘어잡더니 청와대 바로 앞 초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보행로 한쪽에 뭔가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쌓고 정리하는 행동을 계속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산까지 펴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슨 진지라도 구축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 경비단 순시라도 하는 건가 했더니 청와대 근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여긴 또 무슨 일일까요? 주차도에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서는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여자.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편의점엔 무슨 일일까 했더니 신문 한 부를 집어듭니다. 혹시 저 다본 신문 좀 있으면 좀 주실래요? 다본 신문이요? 네. 많이 주셔도 돼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직접 구입한 신문에 날짜 지난 신문까지 여러 부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신문을 펼쳐들고 읽기를 한참 한 면 한 면 꼼꼼히 읽는 듯합니다. 이것 좀 봐봐. 알죠? 얘는 지금 한몇번 봐. 신문 보면 어떤 거 좀 읽으세요? 다 읽어, 저는요. 일면부터 끝까지. 끝까지? 정도. 나는 신문을 3개를 봐요. 어려서부터도 신문을 본 사람이에요. 하루라도 신문 안 보면 이상해요. 아, 여자에게 신문 읽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라고 하네요. 오늘 별 볼 일 없는 게 대통령 안 나와 오늘. 왜냐면 청와대 안에 있어.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무슨 행사하고 뭐고 하고 그냥 오후에는 국무회의해요. 그래 오늘은 안 나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신문 보고도 알고 아, 신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일정 같은 거? 그런데 신문에 자세히 안 나. 다음 날에 나와. 여자의 이런 면모는 주변에도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문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되게 씩하시고 아주 날카로우시고. 뭐 이게 생각하면 똑똑하더라고. 근데 똑똑하더라고. 정치부터 경제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박학다식해 보인다는 여자. 그런데 제작진은 대화 도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가 아니야 참 잘 골랐다 안목있다. 이런 거가 터치가 너무 멋있게 잘돼 아직 안목 있네. 아, 그래요? 패션 좋아하세요? 나 미대 나왔어. 미술대학 출신이라는 여자. 자기야 나 수준 높아. 그래? 너 수준 무지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마. 나는 거짓말이 아니고 황신혜에서부터 다 본 사람이 연예계도. 거기 우리 나 다니는 미용실이라든가 나 옛날에 했던 양장점 이런데 다 연예인 애들이 많이 왔어. 여자의 화려한 과거는 사실일까? 수소문 끝에 젊은 시절 알고 지냈던 지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셨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세요? 마르고 집안은 여유 있어 보였고 네.
그때 외국에서 살다 왔던가 그래갖고 그 친정 배경이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아. 뭐 하던 집안인지 그런 거 자세히는 기억 안 나요? 그런 거는 안 하는데 그때 보면은 그 행동 같은 게 좀 여유 있어 보이고 네. 좀 괜찮은 집에 살았던 그런 태도라든가 마인드 같은 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복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다는 여자. 그런데 지금은 왜 청와대 앞을 맴돌며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는 걸까요? 어둠과 함께 거리에 맹추위가 찾아들었습니다. 꼼짝 않고 청와대 앞 그 자리를 지키고 앉은 여자. 그런데 갑자기 짐을 챙겨 일어납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기 이제 상황이 끝났어. 어떤 상황이? 아, 내가 얘기하는 건요. 중요한 사람 나갈 사람 다 나갔다고요. 나는 추우니까 이제 더 여기 못 이따가 또 와야죠. 이제야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 하지만 여자는 어딘가를 향해 또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여자가 도착한 곳은 청와대 인근의 한 은행 ATM 센터. 놀랍게도 그녀는 비좁은 창틀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설마 밤새 이곳에서 잠을 청하려는 걸까요? 제작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새벽부터 ATM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밤사이 집으로 간 걸까? 아니면 청와대 앞 그 자리로 돌아간 걸까? 하지만 자리는 어젯밤 정리된 그대로입니다. 혹시 할머니가 여기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또 새마을 중고 쪽에. 설마는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경비단이 여자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물 입구에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놀랍게도 벌써 8개월째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여자. 대체 그녀는 왜 노숙까지 해가며 청와대 앞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한대짬에서 깨어나자마자 또 어딘가로 향합니다. 청와대 인근 복지관으로 들어왔는데요. 가방에서 뭘 꺼내나 했더니 페트병을 꺼내 뜨거운 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물을 채운 페트병을 품속에 넣고서는 어김없이 청와대 앞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리를 정리한 다음 바닥에 앉은 여자가 무릎 담요를 꺼내 드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거 발 시리지 말라고 뜨거운 물이요. 뜨거운 물만 떠갖고 발 여기다 넣고 있는 거. 발이 너무 얼어붙었으니까. 아, 따뜻해요? 그렇죠. 뜨겁죠. 뜨거운 물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요. 경찰 아저씨가. 발이 다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발이 얼어붙으셨어요? 송곳 같은 추위를 견뎌가며 청와대 앞을 떠나지 않는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뭐 하세요? 시위하는 거. 시위하시는 거예요?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고 보니 여자의 자리 바로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혹시 남대서양 화물선 침몰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자기 아들 죽었다고 뭘 하려고 진짜라지. 다녀가지고 화물선 그저 맞아요. 희생자요? 네. 충신대 들어가라고 손잡아주고 그러는데. 아, 들어가시라고? 네. 그러면 자기 아들 살려내. 자기.
아들을 잃었다는 소문이 사실인 걸까? 실제로 여자는 유독 청년들만 보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더 허해졌어. 얼굴이 하얘졌어. 달라요. 겨울에도 터요. 선크림은 사계절이 없어요. 계속. 여자는 정말 억울하게 잃은 아들 때문에 8개월째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예상치 못했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태평양 나와? 아니에요, 아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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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왜 그래? 나 170일 보라고 앉아 있는 건데 왜 그때?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내 자리에 가 있을 거야. 내 자리에 가 있을 거야, 거기를. 안 돼, 찾길로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여사님. 내 자리로 가 있을 거야. 여기만 딱 있어, 여기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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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웨이빈 총리야, 총리. 누구 총리? 잠깐만. 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안 돼, 찾길 해줘. 내 자리에 앉아. 싫어, 싫어. 알았어요. 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앉아. 막무가내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여자. 제작진은 청와대 경비단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고집스럽게 이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 계신 게 혹시 이 스텔라 데이지오 때문에 계신 거예요, 혹시? 아니, 내가 여기 먼저 왔어요. 아, 그럼 아드님 이루신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회 시위하고 여기다 스텔라 데이지 간판을 건 것뿐이에요. 놀랍게도 아들을 잃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 집도 있고 막 하는데 집을 못 들어가요. 아, 집도 있어요? 네. 멀쩡한 집을 두고 못 들어간다고요? 8개월째 거리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데에는 어떤 연유가 또 있는 걸까요? 집에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지, 들어가야지. 들어가는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내가 우는 눈물은 피는 눈이야. 난 잘못이다. 낙천적인 성격이 됐잖아, 원래가. 집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여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여자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집을 비운 흔적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집안. 정리되지 않은 살림살이들이 어지러이 너부러져 있는 것이 급히 집을 비운 듯한 모습입니다. 대체 여자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 년 전부터 그랬나? 말도 마요. 그래. 아휴. 옆집에는 아주 살도 못 쏘잖아. 오죽하면 이사 가고. 아, 이사 갔어요, 옆집은? 예. 못 살아요, 못 살아. 막 벽 두들기고 막 소리 지르고. 아, 피해는 마음의 피해지 뭐 딴 거 있나?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들 그냥 시비 걸고 막 저기 댕기고. 이렇게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문을 두들기고 막 그러더라고. 그 맨 처음에 이제 열어주고 이제 초인종을 그래서 이걸 끊어놨어 내가. 막 두들겨 아무 때나. 여자가 아파트에서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그렇다면 여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17년을 산 사람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임대 아파트예요. 내가 마음대로 못 놀고 내 물건 이런 물건은 다 잊어보고 그러면서 24시간 감시당하고 저는 통신도 카트당하고 감시당해요. 나는 이렇게까지 할 줄도 몰랐더니 이게 민간 선실에다가 가스선은 연결하고 유해가스를 뿜어대고요. 옆집
97호에서는 완전히 레이저 본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여자. 모든 일은 옆집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 옆집이 국정원 그때 부장급이죠. 각 부의 부장급 7명이어서 노름을 한대요.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도박 현장을 목격한 여자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번번이 무시를 당했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는데요. 여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은 이들의 감시와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저희 MBN 방송국에 갔는데요. 옆집 사람들이 고위층인데 도박을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그랬다는데. 거기 임대료 저기서 보이시는 거 사겠어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 거야.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는 경찰. 그렇다면 여자는 왜 국정원이 자신을 민간 사찰 중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된 걸까요? 며칠 후 오늘도 청와대 앞에 나와 앉은 여자. 그런데 제작진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하필 청와대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 말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라 이거예요. 여자는 오직 대통령만이 자신의 고통을 끝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네. 안 했는데. 됐어. 전번에 나한테 장난질 했잖아. 좀 죄송해서 추우신 안에 와서 앉아 계셔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냥 막 고마워요. 나는 정말 여태까지 지켜보셨지만은 난 내 육체에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사람. 그건 아시죠? 그냥 저희도 와서 그냥 앉아만 계시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허관을 보는 총각이고 자식 같고 손자 같으니까는 그냥 말하고 싶어도 내가 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이에요. 어쨌든 이거 잘 먹고요. 한번에는 내가 그랬어요. 네. 가세요. 제발 나한테. 실례합니다. 지금 뭐 주신 거예요 할머님한테? 아, 가끔 오셔서 라떼 같은 거 드셔서 그냥 오늘 한 잔 드렸어요. 저희 할머니 같고 날도 추운데 계속 밖에 계시고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 잘 지내셨으면 하니까. 그런데 청년이 건네주고 간 커피와 빵에 손도 대지 않는 여자. 아 이건 안 드세요? 왜요? 제가 왜 먹어갖고 내 몸에 나쁜 되는 걸 원하 먹어요.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 안 먹으면 끝나는 거죠. 남이 준 음식물에 나쁜 것이 들어있다고 믿을 정도로 불신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날카로워집니다. 온종일 얼음장 같은 바닥에 앉아있던 여자가 인근의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여자가 집어든 건 컵라면 하나. 하루 종일 먹을 것이라곤 입에 대지 않았으니 이게 첫 끼입니다. 식당 가서 안 드세요? 못 먹어. 왜냐? 장난질하니까 쫓아가지. 장난질한다고? 어떻게 장난질을 해? 거기에다가 뭘 타? 가루를 타는지 뭔지. 근데 옛날에는 탁 터뜨리는 게 있어. 똑 소리 나. 그걸 터뜨리더라고. 그러면 기름이 동동 떠. 근데 만약에 식당에서 식사를 드시면 어떻게 돼요? 설사. 아 설사 나셨어요? 드시고? 항상 그거 든 거 먹었으면 설사. 이건 괜찮아요 지금? 이건 컵이니까. 그래서 그 컵밥. 컵반이나 이런 컵라면. 컵밥이나 위험하니까. 위험한 거보다도 그런 거 어떤 줄 알고 먹어, 그지? 놀랍게도 여자는 식당 음식조차 믿을 수가 없어 그나마 안전한 컵라면만 먹는다는 겁니다. 달이 지고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하듯
여자는 오늘도 청와대 앞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딜 가는가 했더니 아니 왜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들어갔어요? 네? 고치느라고. 뭘 붙여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는 여자. 저거 비닐봉투 찍으세요. 저기다 약가루 해갖고 저렇게 일부러 넣는 거예요. 비닐봉투 쓰레기 치우는 척. 심지어는 화장실의 비닐봉지조차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장치라는 여자. 거기 닫아있어. 난 나간다며. 한 척 하면서 뭐 청소하는 척 하면서 거기다 다 넣고 찍으라 그래. 뭐를 고쳤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건데? 뭔가 손짓을 합니다. 몰라, 같은 사람들은. 스쳐가는 사물들, 마주치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의심을 품고 경계를 하는 여자. 또 뭔가 손짓을 하는데요. 내가 여기 동사무소 추워서 들어가잖아요. 물 받든가 그러면 다 뿌려요. 화장실까지. 근데 그게 맞춤형이니까 나한테만 영향이 있는 거죠. 거리의 자동차도 여자의 경계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동을 거는 차를 향해서도 또 이상한 수신호를 보냅니다. 저기 청와대 여기 CCTV 있잖아. 경호실에서 다 보고 있거든. 이거 보고 있으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 지금 괴롭힌다 이거야. 그런데 길을 가던 여자가 걸음을 멈추고 뭔가를 봅니다. 대체 이 건물에선 어떤 기척을 느낀 걸까? 이쪽에를 열어놨더니 이쪽엔 저렇게 가리고 이쪽으로 열어놨어.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거든. 내가 이쪽으로 뿌려야 되는 거야. 1층에. 살짝 열려있는 창문에서도 자신을 향한 공격이 계속된다는 여자. 그런데 그녀의 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저 뒤에 기동대차 있죠? 가운데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그거 뿌려대면 엔진 열받으니까 열식으라고 이렇게 터질까봐. 그리고 그 커튼들 이렇게 창문 열어놓은 건 다 그걸 다 뿌리고 쑤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작진에게 치아를 보여주는데요. 다 빠졌어요. 몇 개만 남았어요. 그래놓고요. 동사무소 직원인데 할머니 이빨 몇 개 빠졌어요. 확인 사살까지예요. 레이저 공격에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이 세상 전부가 자신을 가해한다고 믿는 여자. 과연 여자는 어떤 상태일까? 제작진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열이 난다 아니면 다른 데가 아프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가 아프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환자분의 경우에는 자기한테 어떤 증상이 느껴지면 그걸 다 자기의 피해망상에 끼워 맞추는 식이 되는 거죠. 여자의 상태를 알고 있는 가족은 없는 걸까? 이분이 과거력이 조사가 안 돼요. 아, 조사가 안 되세요? 예, 왜냐면 이분의 과거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주변에 가족이 없어요. 지금 부모, 형제, 자녀가 다 없으세요. 하지만 이대로 혼자 둘 순 없습니다. 부모님 너무 추우실 것 같아서 핫팩 사왔거든요. 이거 좀 따뜻하게 하세요. 고마워. 네. 근데 어머니 여기 너무 추우실 것 같아서. 추우니까 얼어 죽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해결해야지. 걔네들이 그러잖아. 나 이러고 있는 거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울 해결 안 하고 것 그 집에 같아서. 그러면은 봄에 나와서 하시는 건 그렇게 어떠세요? 됐어. 집에 들어가면은 똑같아. 한쪽 집에 그리고 그 집에서는 수돗물에서 하얀 가루 타고. 불편하셨겠네요. 불편하냐? 죽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심리상담 전문가를 통해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할머니 현재 심리 상태가 일단은 두려움이 많이 크시고
시절 때부터 내면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라는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망상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나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내 마음의 두려움이 크고 남들로부터 상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내 내면에서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자의 내면을 꽁꽁 얼려버린 상처는 과연 무엇일까? 여자가 제작진에게 가슴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부도로 인해서 딸은 죽고. 부도 나셨어요? 부도 났어. 그 IMF 받은 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이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버나 벌 줄은 모르고 나 좀 돈 벌게 해달라고도 가봤더니요. 할머니는 안 된대. 괜히 쓰러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할머니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래. 그래서 아유, 이거 못 버는구나. 첫눈에 반해 100년 해로를 약속했던 부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IMF로 사업이 무너지자 그 충격으로 허망하게 떠났다는 남편. 이후 그 슬픔에 짓눌려 점점 홀로 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도 우리 남편 보고 와, 이렇게 잘생긴 남자도 세상에 있나. 그리고 이렇게 지적인 남자고 거창이가 있나. 나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하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랬어. 정말 우리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 그레고리 팩같이 생겼어. 남편을 떠올릴 때만큼은 소녀 같은 미소를 짓는 여자. 곁을 지켜주는 이가 없는 세상은 칼끝 같은 고통만 주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딴 데는 못 가. 왜? 딴 데는 능력 없고, 딴 데 가면 더 저기 하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있잖아. 그 어떤 구장에서 떠나는 거를 굉장히 불안해. 무슨 말인지 알죠. 얼음을 녹이는 햇살처럼 여자의 언 마음을 녹이는 온기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믿어봅니다.